자, 요약집 갑니다. 요약집. 광역계획권 10조. 자, 우리 행정계획의 국토계획법률에 세 가지가 나오죠. 처음에 뭐가 나와요? 네? 주무세요? 행정계획 세 가지. 광역계획권이 행정계획이야? 참말로. 광역도시계획하고 또 뭐가 있어요? 아이고. 한여름에 그 복구 그냥 햇바닥 늘어지듯이 늘어졌다 지금. 뭐가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이제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봤으니까 지금은 이해 위주로 나가야 된다고. 이해 위주로. 시험 문제가 이런 지문이 떴어요. 맞는 말일까? 이해합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법정계획이라는 말을 썼어. 법정계획이다.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에? 아니, 법정이라는 말은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어? 이 계획은 법정계획이다 이 말이 떴어. OX 맞지. 무슨 법에서 정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안 만들었어. 네가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런 걸 가르치냐 이러지 마. 우리 민법에서도 법정지상권 이런 말 있어요? 그럼 법정지상권이란 말이 뭔 말이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상권이야. 우리 관수법상 지상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법에는 없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개발제한구역, 뭐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런 말이 나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말이 나오고, 요거는 법정용어다 이런 말을 썼어. 법정용어다 이런 말을 썼어. 맞아 틀려? 맞지. 국토계획법률상 이 나오는 용어들이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토계획법률의 법정용어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토계획법률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규율해 놓고 있지 않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가? 그렇지. 자, 그러면 이런 지문이 떴어요. 이게 맞을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는 행정절차법으로 정한다. 수립 절차. 수립되고 승인되는 게 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뜬 거야. OX. 내가 눈을 다 안 마주치고 우리 선생님하고 마주쳤는데 거기다 O 해버리면 내가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잖아. 잠깐만. 요 광역도시계획 이 행정계획 세 가지가 수립 절차, 수립되고 승인되는 이런 절차가 있잖아. 이게 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지문이 떴어. 아직 시험 문제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이해를 하자는 거지. OX X지?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는 그러면 어디에서 규율하고 있어? 여기 사행인 거야.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수립 승인 이런 거. 여기에 광주에 살고 있지만 광주 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살고 있지만 어디 살아요? 쌍촌동에. 광주에 산다는 걸 몰라. 그냥 쌍촌동에 살아.
어디 살아? 광주에 사는가? 아니, 쌍촌역. 그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로 뒷골목으로 가면 우리 집인데. 아, 어디 사냐고? 광주 살지? 아니, 쌍촌동.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이제 주눅 들어서 말도 못하네. 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의.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수립되는 기본과 정확히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다? 종합이다.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으로서 6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 있고? 지역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도구역. 4가지 불러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포구역. 세 번째가 뭐가 있고? 기반시설. 네 번째가 사업사업,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이지. 다섯 번째가 뭐가 있고? 구역이 먼저, 계획이 먼저. 옳지. 구역이 먼저. 여섯 번째가 뭐가 있고? 로pon길스 떠올려야 돼? 옳지. 구역이 먼저. 오케이.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은 몇 년 내에 나와야 되고? 3년 내에. 안 나오면 이게 실효된다? 이것 지정되고 이것은 몇 년 내에 나와야 돼? 없어. 옳지. 이게 없다고. 이걸 3년 내로 고치면 안 돼요? 됐어. 자,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하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 이렇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5년마다 재검토.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만 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서만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이렇게 되어지고.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을 잡아주는 틀을 제시하는 청사진 계획이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말이 들어간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청사진 계획은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하니까 우리를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옳지. 그래서 뭐라고 한다? 비구속적 계획. 방향과 틀을 제시하니까 이건 행정청과 다툼을 벌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행정청과 다툼을 벌이지 못한다 해서 이걸 뭐라 그런다?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도로가 광주광역시에서 뭐 격자형으로 한 300km가 필요하다. 또는 우리 주택건설이 한 뭐 8만 가구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이것 가지고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는 것 가지고는 행정청과 다툼을 벌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심판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구속적 행정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실행하는 계획이다. 실행하고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계획. 방향 잡는 계획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우리를 갖다가 구속한다. 도로 깔겠다. 갑은 땅 위로. 갑은 도로 깔겠다 하는 계획에 따라가야 한다.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구속적 계획. 구속적 행정계획. 이렇게 표현해. 유법하게 따르도록 하면 행정청과 다툼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쟁송을 벌여서 우리 주민이 이긴 사례가 거의 없다. 있게 되어지면 일을 못해. 일을. 딱 울산에서 한번 이긴 사례가 있는데 거의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방향을 잡아주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인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자, 수립절차, 승인절차, 수립승인, 수립승인의 형태로 가죠. 수립승인, 수립승인의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을 해서 결정해가지고 고시하는 절차로 간다. 결정고시. 이렇게. 자, 여기에서 입안과 수립의 차이가 뭐냐? 수립은,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자는 이 행정계획을 입안을 해서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수립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수립은 입안 플러스 결정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나 입안이라는 건 이 내용에 대해서 안을 세웠을 뿐이지 이 내용이 2단계에서 내용이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고. 확정이 안 돼. 확정이 안 돼. 어디에서 확정이 되느냐? 여기 결정 단계에서. 이 말 이해해요? 수립에서 내용이 확정되고 입안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결정에서 확정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해? 따라서 수립은 입안 플러스 결정의 의미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자하고 예를 들어서 승인권자가 동일하다면 이게 없는 거야. 내용 확정이 의시됐으니까. 그러나 이건 내용 확정이 여기 되는 게 아니고 결정 단계에서 되니까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승인이라는 말은 뭐냐? 행정계획을 확정 지어서 직근 상급 행정청한테 인정받는 걸 승인이라 그래. 그래서 승인권자가 내용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내용을 확정짓는 자가, 행정계획을 확정짓는 자가 오픈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표시성의 원칙이라 그래. 반드시 공고하자, 고시하자에 걸리는 거야. 행정이라는 것 자체는 주민의 협조를 바라는 거니까. 행정청 내부에서만 결정되고 오픈을 안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표시성의 원칙에 의해서. 자, 그러면 내용을 확정지은 자가 오픈을 시킨다고. 그러면 결정권자가 오픈을 시키겠지. 이 말 이해해요? 그러니까 시도의사, 대도의사가 결정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했다면 관보에 고시한다. 이렇게 딱 걸려. 됐어요? 근데 이건 내용을 확정지은 자가 승인권자가 아니고 수립권자니까 송부해버리면 수립권자가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에 걸려. 항상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승인권자가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면 틀려버린다고. 내용 정리돼요? 어떻게 분위기가 처음 하는 것 같다. 에? 느낌이. 자, 봐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는데, 광역계획이 뭐냐 하는 거죠? 반드시 인접해야 돼요.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을. 인접한 둘 이상 도시군이야. 도시군이 뭔지 알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그러니까 군, 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시 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둘 이상의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해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권역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해. 광역계획권을 갖다가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외국에서는 벨트라고 표현해요. 벨트. 그래서 오벨트, T벨트, 썬벨트라고 표현합니다. 바운더리 개념이 아니에요. 묶는다, 벨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곽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외곽 순환고속도로 있죠? 뭐 익스프레스 하이웨이 이 개념을 안 씁니다. 고속도로가. 벨트웨이야, 벨트웨이. 뭐 김포, 고양, 양주, 의정부, 하남, 막북죠 이렇게. 그래서 들어간다고. 자, 그래서 요건
A라는 행정구역 전부, 광주광역시 전부, 나주시 전부 이렇게 행정구역 전부죠. 관할구역이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고 광역계획권은 여주, 이천, 청평, 가평에서 녹지 충만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보전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일부, 여주 일부, 가평 일부 이렇게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의 관할구역이 전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그러면 틀린다고. 자, 여기까지 정리돼요? 예? 이해 가요? 예. 자,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뭐라고 한다고?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세 가지 행정계획 중에 유일하게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계획은 무엇밖에 없다? 도시군 기본계획밖에 없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 하면 OX X. 왜 종합계획이라 하면 안 되냐면 봐봐, 이 경우야. 녹지 충만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보전에 관한 계획만 수립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도로, 교통, 주택 이런 게 필요가 없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렇게 되어지면 종합계획이 아니고 이건 무슨 계획에 해당이 된다? 부문별 계획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이런 부문별 계획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라 하는 말을 쓰면은 안 된다. 내용 이해가요? 여기까지? 에. 아,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 거친다. 그러나 구역 등 지정할 때 의견 청취 후 심의 거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광역 계획권 지정. 두 번째가 뭐고? 우리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하는 거고. 세 번째가 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 따라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친다 이렇게 나와야지.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버리는 거야. 내용 됐어요? 처음 듣는 것 같네. 처음 들어요? 자,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 전남도 내에 있다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쳤다. 도도에 걸쳤다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여기까지 내용 돼요? 자, 장관이 지정할 때는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부터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지방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군을 묶는 게 광역계획권이기 때문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도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어. OX X 두 개 이상 묶어야 돼. 광역시, 광주 광역시와 같은 걸 두 개 이상 묶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광역계획권이야. 따라서 광주 광역시와 나주를 묶는다 이렇게 되는 게 광역계획권이라고. 광주 광역시 하나만 가지고는 묶을 수가 없는 거야. 두 개 이상 묶어야 된다니까. 정리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사이에는 V자 형태. 여기서부터 문제 풀어가야 된다. 합격, 빅토리, 삼각관계. 여기부터 떠올라야 문제가 풀린다 그랬어요. 이걸 잡지 못하면 뭔 말인지를 몰라.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계속해서 못 잡아.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하고 지정을 했으면 수립하는 자가 바로 직근 하급행정청이야. 도지사가 지정하면 시군에 걸쳐 있는 거니까 시장군수가 수립해.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지정한 목적대로 이렇게 수립했는지.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하다.
승인권자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수리권자는 바로 밑에 있는 직근 하급행정청이다. 됐어요? 따라서 도지사가 지정하면 시장군수가 수립합니다. 시장군수가 같이 하죠. 그 다음에 승인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입니다. 장관이 지정하면 시도에 걸친 거니까 시도지사가 하겠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원칙적인 틀 꼭 이어주셔야 돼요. 따라서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 출발되는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지정한다로 끝나. 지정한다로 끝나면 광역계획권은 지정이야. 여기에서 정답이 나와야 돼. 도지사가 지정하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 이렇게 출발돼. 근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수립한다라고 끝나.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이 나와야 돼. 뭔 말인지 가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딱 걸린다고. 자, 시작하는 말하고 끝나는 말을 잘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지사인지 시장군수인지 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가 결정이 돼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협의가 안 되겠지. 왜 안 되느냐? 쓰레기 소각장 여기에다 설치하자 그런 거야. 화장장을. 여기는 싫어하고 다른 데는 좋아하고. 각종 임비시설과 빈피시설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한다에 딱 걸립니다. 항상 이렇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하자. 단독으로 가게 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협의하도록 권고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한다에 딱 걸립니다. 장관에게 조정 신청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장군수가 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로 딱 떠요. 틀려. 정한다. 정한다가 아니야. 봐요. 말이 되나? 여기다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자 그래서 이게 서로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야. 야, 네가 해버려. 네가 여기다가 설치하는 계획 네가 수립해라. 뭔 말이야 이게? 방향 잡는 행정계획은 절대 뭐가 없다? 쌈박질하면 협의가 안 되면 정한다는 말 자체가 없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여기에서 나와. 여기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협의가 안 되면 도내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여기에서 나온다. 실행하는 계획에서. 자, 우리 방향 잡는 행정계획에서는 끝까지 자기네들이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조정 신청으로 간다. 이렇게 잡고. 자, 광역계획권을 갖다가 지정하면 바로 직근 하급행정청에 수립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걸 꼭 잡아야 돼요. 그런데 수립권자가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단독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지사 장관 잘 보세요. 이거야, 이거. 이 지정을 하게 되면 직근 하급행정청에서 수립해야 되는데 이 기한이 3년입니다. 이 3년 내 수립을 안 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수립할란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지정권자와 승인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 여기서부터는. 이게 없다고. 이게 없어. 승인권자가. 자,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하면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되는데 이걸 3년 내 수립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승인 신청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또는 협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협의 요청이. 잘 보세요. 시장군수가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 지역에다가 내가 설치하겠다. 이렇게 좀 하기는 좀 그렇거든. 나중에 또 지방의원 선거에서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내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이것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도의사님이 직접 구역 지정해서 수립해 주십시오 하고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도지사인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가 없냐면 승인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따라서 시험 문제는 시장군수의 협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점이 된다고. OX. 그런 말 나오면 틀린다. 여기서부터는 자기네들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없다. 잡아야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 3년 내 수립을 해야 돼요. 누가? 시도지사가. 안 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지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수립하란다. 3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이거 해제되는 사유 아닙니다. 또는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무조건이야. 장관이야. 우리 국가계획 딱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도지사,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십니다. 잘 봐요. 도지사, 시장군수, 장관, 시도지사,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시장군수, 시도지사, 원칙적인 수립권자. 자, 봐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함께 할 수도 있다. 오! 시험 문제 없다. 28위 문제.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있다. 28위 시험 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시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있다. 있다. 공동 도지사 장관 플러스 원칙적인 수립권자 지정권자가 수립하고 지정권자와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도지사는 직근 상급행정청, 하급행정청, 직근 상급행정청, 하급행정청이 같이 이게 협의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원만하게 수립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거의 없다. 왜? 아무래도 발언권이 직근 상급행정청이 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두는 게 뭐를 두느냐?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이 내용이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의 협의회는 원칙 플러스에서만 있었는데 여기에서 너무나 조정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이걸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걸러내. 그래서 협의를 둘 수 있다는 표현이 법이 개정이 된 거야. 그래서 무조건 공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협의회는 공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협의를 둘 수 있다는데 이거야.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에도 협의를 둘 수 있다면 틀려버리지. 단독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뭔 협의를 두냐고. 단독으로. 내용 됐어요? 자, 수립권자가 수립하기에 앞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이 있죠?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은 무조건 광역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광역 어쩌고 저쩌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건 우리가 외우는 거 아니죠.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광역이 안 들어가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경관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지는데 수립권자가 수립하기에 앞서 가지가 세 가지가 쳐집니다. 불러요. 기초조사, 공청회, 또 뭐가 있어요? 의견 청취라는 게 있죠? 잘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는 승인하기에 앞서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하자 그랬어요. OX, X. 이건 승인 절차가 아니고 수립 절차다. 누가 한다? 수립권자가 하는 겁니다. 내용 됐어요? 자, 기초조사 해야죠. 우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인 비구속적 행정계획에서는 절차의 생략은 없습니다. 아예 효력 발생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경미하다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공청회를 생략한다,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방향 잡는 행정계획이고 주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절차의 생략이 있으면 중대 하자에 걸려요. 효력 발생 못합니다. 무효. 절차의 생략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서만 나오느냐? 여기에서만 나와요. 집행계획에서만. 여기에서만 나온다. 여기에서만. 자, 공항 하나 설치하자. 인구, 경제, 사회문화 모두 다 경제력까지 다 여기 농업인들만 살면 어떻게 뭐 누가 타고 다니냐고. 다 조사해야 되겠죠. 측량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공청회도 의견 듣고 의견 청취도 의견 듣는 거. 이걸 공청회를 뭐라 그러냐? 외부적 행정 절차라고 그러고 이걸 내부적 행정 절차라고 표현을 해요. 행정 절차를 보면 외부적 행정 절차와 내부적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청회도 의견 듣고 이것도 의견 듣는 건데 이 외부적 행정 절차라는 이 공청회는 말이죠. 행정청이 아닌 바깥 식구 외부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표현됩니다. 따라서 주민은 의견 청취 쪽이 아니고 공청회 쪽이에요. 따라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 하는 내용은 의견 청취 쪽이야 공청회 쪽이야? 공청회 쪽이라고. 이 내용이 뒤바뀌면 틀려요. 이건 내부적 행정 절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시군에 있어서 의회가 있겠죠.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시도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물론 하급행정청 시장군수 있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요. 이렇게. 따라서 수립권자인 시장군수 시도의사가 수립하려면 시군의 시도의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자라고 표현됩니다. 이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자에 걸립니다. 이렇게 내부적 행정절차. 따라서 시험 문제가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 지문이 떴어요. OX X 바꿔주면 안 된다니까. 공청회 쪽은 주민 전문가고 의견 청취 쪽이 이거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시험 문제 최근에 출제된 문제 이 지문이 떴다고.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하기에 앞서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OX. 이 그림 떠올려야 된다니까. 이거 과학적이라니까. 그냥 그린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멋부리려고 이 그린 거 아니라고. 이게 이 법조문이 다 이 안에 들어간다니까. 입증시킨다니까요. 출제되면. 이 그림이 눈으로 암기가 돼야 돼. 모든 법조문 이 안에 다 들어가. 제가 입증시킬 거예요. 출제되면. 봐봐. 수립 절차예요. 수립 절차. 이게 지금 수립 절차 하고 있는 거야. 수립의 가지가 세 가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을 어떻게 들어갈 거냐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원칙적인 수립권자한테 송부하면 이자들이 의견을 듣고 제출해주는 송부에 의한 간접적 의견 청취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립한 내용과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내역을 제출했을 때 승인 신청한다 표현하죠. 자, 그러면 승인권자가 승인하기에 앞서 하트 모형 두 개가 나옵니다. 협의심이야 심의협의야? 협심, 협의심입니다.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이거 뒤바뀌어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뒤바뀌면 안 돼요. 자, 도지사다 이렇게 되면 관계행정기관 이렇게 나오겠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될 때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이 협의 요청을 받은 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에 걸려요. 의견을 제시하자에 걸립니다. 이렇게 제시하자. 심의 요청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자 땡에 걸립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자입니다. 내용 됐어요? 자, 최종적으로 승인권자인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자가 원칙적인 수립권자한테 안을 송부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인 수립권자 시장군수 시도지사는 시군, 시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를 하고 30일 이상입니다.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에 딱 걸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지문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꿔요.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도지사는 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땡이 걸린다. 정리돼요? 정리되죠? 끝. 한 문제 맞췄어. 입증해 드릴 거예요. 입증. 자신 있습니다. 이 법조문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자, 문제 26쪽. (26쪽) 1번 옳은 것 고르기네요. 옳은 것 고르기가 쉬워요? 틀린 것 고르기가 쉬워요? 다 어렵지? 다 어려워.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은 밑줄, 광역계획권 밑줄 긋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일 끝에 계획이다 밑줄.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보죠. 자, 1번 정답. 2번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런 말은 있다 없다? 없다. X. 이런 말 없다. X. 3번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에 대한 내부적 구속력은 물론 일반 사인도 함께 구속하는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이게 말이죠.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행정계획은 일단 행정청 내부는 구속하고 이 행정청이 아닌 바깥식구인 주민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판례에 의해서 뒤집혔어요. 전부 다 행정청 내부도 구속력이 없다는 말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모두 그냥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만 정리해요. 자, 4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5년마다 밑줄 재검토 정비,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에 해당이 됩니다. 없다. 이런 내용 없어요. 자, 5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기준에 동그라미 칩니다. 기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자, 2번 X합니다. 이런 시험 문제 없어요. X. 풀어도 좋습니다. 푸는 거 바람직스러워요. 제가 뭐 막지는 않습니다. 잠 안 올 때 한 번씩 풀어봐요. 고민될 때. 자, 27쪽 3번 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자,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쳤다 밑줄 출발되는 거 잘 봐요. 끝에 끝나는 말을 보십시오. 지정할 수 있다요? 수립할 수 있다요? 지정할 수 있다. 지정에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니까 여기에서 정답이 나와야 돼. 여기에서. 그죠? 따라서 뭐가 정답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긋고 맞아요. 2번 광역계획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없다.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걸 2개 이상 묶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2번 정답. 3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놓은 밑줄,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밑줄 거예요. 의견 청취 후에 심의를 거친다. 맞아요? 맞죠?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를 묻고 있는 거요. 그냥 심의만을 거쳐 지정한다면 틀려요. 4번 국가계획 밑줄 긋고 수립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맞아요? 5번 맞습니다. 같은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맞죠? 상위계획 우선 원칙. 28쪽 4번 문제 갑니다. 옳은 것은 뭐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지방이겠어? 중앙이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장관이 지정하니까 중앙이다, 지방이다? 중앙이다.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답니다. 자, 2번 갑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기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자, 2번 정답.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또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4번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누구의 승인이다? 도지사의 승인입니다. 도지사. 5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하며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있다. 5번 갑니다.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자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몇 줄? 자 이걸로 출발하니까 끝나는 말을 봐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동그라미. 지정한다가 아니죠? 수립한다니까 시장군수 공동 맞네요. 지정한다면 도지사입니다. 2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몇 줄 긋습니다. 맞아요. 3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아예 없는 내용이다. 3년 내에 수립하지 않는다. 승인 신청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죠. 아무튼 해제 사유는 없습니다. 없다. 없는 내용. 3번이 틀렸고 4번 갑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협의 거쳐 요청하면 몇 줄거요?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자 5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입니다. 몇 줄거예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야? 행위자야? 속한 행정청이죠? 이걸 행위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입니다. 이 부분 잡아야 돼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의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 몇 줄이? 두 번째 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몇 줄고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네모 맞아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제일 끝에 나오는 내용 플러스 이 내용이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2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입니다. 3년으로 바꿔요.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두 군데 틀렸네요. 3년으로 바꾸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도지사로 바꿉니다. 3번 가겠습니다. 2번이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정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동그라미 쳐요. 심의 거쳐서 조정합니다. 도지사와 장관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심의교육 심의를 거쳐 조정하겠죠. 4번 들어갑니다.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 네모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을 보면 반드시 포괄적 계략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이걸 구체적이고 상세하기로 바꾸면 안 됩니다.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환경보전에 관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특정 부문 위주로 할 때는 말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등의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몇 줄거요?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특정 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해서 나와주죠. 맞는 내용입니다. 5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자, 시도지사가 시도 관할구에 걸쳤다. 밑줄 그어놓고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한다. 수립 동그라미 쳐요. 행정계획에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니까 지정이 아니죠. 예, 그래서 수립한다로 끝나니까 시도지사 공동 맞고, 이걸 지정한다로 끝나버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넘어가서 30쪽 넘어갑니다. 자, 30쪽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립 변경 공청회 개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수립권자가 하는 거죠. 수립 절차니까 공청회 동그라미 치고 주민 전문가 밑줄 그어요. 관계 전문가 의견 듣는 거 맞습니다. 2번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는 개최 목적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입니다. 14일 동그라미 쳐요. 공청회에서만 14일, 나머지 모두 30일. 1일 이상 공고하자. 3번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어놓고 거기다가 조례 이렇게 써놔요. 주로 조례로 정합니다. 예, 조례. 개최하는 주체 관계없이를 지우고 주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로 정해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조례. 광주광역시에서 이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들은 전부 다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거야. 예.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자, 밑줄 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까지 밑줄. 수립권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한다 하면 틀립니다.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걸 바꾸는 게 좋았는데 구분 개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요. 자, 잠깐만요. 이게 쌈박질 나니까 이 구분해서 개최하는 거야. 함께 하면 어차피 이게 결론이 안 나. 그래서 구분 개최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억번 몇 개인가.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의 몇 줄, 시장군수의 의견 몇 줄, 의견 청취하자 맞죠?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듣자 하는 건 맞습니다. 니은번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때는 미리 인구, 경제, 사회문화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자, 하여야 한다고 같이 반드시 필수적 절차라니까. 이거 생략해버리면 안 돼. 자, 효력 발생을 못해도록 돼 있어. 이게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써놓고 이게 필요적 의무적입니다. 절차예요. 기초조사 절차죠. 의무적 기초조사라고 써놓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이 니은번이 틀렸어요. 자, 디귿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한 후, 자, 협의에 동그라미 치고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협의가 먼저죠. 맞네요. 그러면 리얼번 갑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며칠 거예요. 둥그스름하게 가는 부분이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 제시하자. 예, 맞습니다. 자, 미음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관보에 게재 않는다니까. 이 승인권자가 이 게재해서 공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보 지워요. 관보에 지우고. 자, 시도지사가 시도 지방자치단체 공보입니다. 그냥 공보에 시도지사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야 한다. 이거라니까요. 여기 봐요. 이거 주어버리면 원칙적인 수립권자인 시장군수 시도의사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이렇게 걸려. 이 승인권자가 이게 열람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고하는 게. 이거 잡아야 돼요. 관보에 지우고 공보입니다. 시도 공보죠. 시도의사는 시도 공보에 게재하여. 자, 아무튼 미음번 틀렸어요. 니은하고 미음번 틀린 거가 2개입니다. 옳은 거는 그러면 3개겠네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이죠. 옳은 것 고르기인지 틀린 것 고르기인지 잘 봐야 돼요. 근데 잘못 봐가지고 또 맞추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자, 오른쪽에 9번 갑니다.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1번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기능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의견을 들은 후 네모, 심의 네모였고요.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친다. 지정 절차입니다. 맞지요? 2번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자,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가 갑니다. 관계 시도 시군의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답니다. 밑줄 긋습니다. 맞습니다. 3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시도지사 공동 밑줄 그어야 돼요. 자, 이 내용이죠. 끝에 나오는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답니다. 있다. 3번 틀렸어요. 4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밑줄 맞죠. 5번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얻어야 한다.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참. 자, 공청회를 갖다가 열어야 한다. 개최하자 하는 내용이 나오고 맞습니다. 32쪽에 10번 들어갑니다. 옳은 것 고르기죠. 1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답니다. 전부에 대해서만 지정해야 한다. 땡. 일부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2번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동일한 것이 원칙이죠. 맞습니다. 3번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밑줄 구성할 수 없답니다. 단독으로 할 때는 안 돼요. 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 공동 플러스에서 나옵니다. 공동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없다. 4번의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아니라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렇게 가야 돼. 아직 멀어서 도시군관리계획 배우지도 않았어요. 저기 광역계획권 지정 의견 청취 심의 걸친다니까. 만약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광역계획권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야 돼요. 이걸로 안 가고 그냥 의견 청취 심의 거친다니까. 이 말 이해해요? 뭔 말 하는지? 예. 자, 결정하지 아니한다. 의견 청취 후 심의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5번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협의 권고입니다. 기한을 정하여 협의 권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지체 없이 조정해야 한다 하면 안 됩니다. 기한을 정하여 협의 권고 이렇게 들어갑시다. 자, 좀 쉬었다가 도시군 기본계획 할 겁니다. 이거 지우지 마세요.